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올해 첫 폭염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일 경남에서 일하다 숨진 40대 남성입니다. 경남의 일부 해안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 사이에는 열대야까지 당분간 이 찜통더위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얌체 피서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로 창원의 한 마을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민원 25에서 취재했습니다. 4일 오전 10시쯤 통영시 홍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두 척이 충돌했습니다. 승선원 14명이 모두 구조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제4호 태풍 에어리가 일본 규슈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경남 지역은 직접 영향권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풍이 몰고 온 열기가 유입되면서 이번 주는 계속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사항 전주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날씨. 떼약볕 아래 그늘 하나 없는 비닐하우스 안은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내부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면서 조금만 일해도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 하우스 안에는 너무 더우니까 하우스 안에는 40도가 넘어요. 그러면은 어떤 데는 43도, 45도가 되면은 이 위에 검은 망을 아니라면은 더워서 진짜 쓰러질 정도라요. 경남에서는 오후 4시 기준 거제와 남해를 제외하곤 모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온열 질환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경남에서는 일하던 40대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인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남 지역에서 지난 3일까지 집계된 온열 질환자 수는 모두 49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명과 비교하면 6배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찜통더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8일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지만 이 더위를 꺾을 만큼의 많은 비는 아닐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남동풍이 불고 있는데 그거를 따라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좀 맑다 보니까 일사까지 더해져가지고 그러니까 햇빛에 의한 가열까지 더해져서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폭염. 기상청은 하루 중 가장 더운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새벽 경남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4일 오전 6시 30분 기준 북창원이 26.2도, 양산시가 25.8도, 김해시 25.3도, 밀양시가 25.1도를 기록했습니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요즘 기온이 올라가면서 시원한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일부 얌체 피서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때문에 창원의 한 마을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민원 25에서 알아봤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숲으로 유명한 창원의 거락계곡. 주말이면 3,000명 이상의 피서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계곡 입구부터 버려진 쓰레기로 엉망입니다. 냄새도 나고 뭐 까마귀가 와서 지 뜯어가 뭐 엉망을 만들어 놓거든. 그러니까 이제 동네 분들이 영 안 좋게 생각하고 놀러 온 사람들한테 조금 뭐 부탁을 해도 그 잘 안 들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참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플래카드도 걸고 쓰레기를 가져가라고 이야기도 해봤지만 모두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참다 못한 일부 주민들은 직접 나서 쓰레기를 치우기도 합니다. 쓰레기로 뒤덮였던 출입구는 매일 아침 마을 주민들이 나서 청소를 하면서 그나마 괜찮아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일부 피서객들이 마을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서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을 안쪽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 옆에는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버려진 지 오래돼 보이는 술병부터 신발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주민들은 계곡을 오가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집에서 쓰레기를 가져와 이곳에 버리고 가는 피서객도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네들 가정집에 있는 쓰레기를 싣고 가지고 여기서 갈 때는 버리고 가버리는 기라. 그거를 놔주고 가버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당장 누가 참 수거를 해가 가는 것도 모르지만 그만 한두 시간만 지나면 짐승들이 새 떠다가 바람에 날리고 엉망진창이라. 관할 지자체는 피서객들을 일일이 감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갖고 가야 되는 게 맞거든. 시민의식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보면은 자기들 갖고 온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고 막무가내로 검은 봉다리라든지 자기 먹은 뭐 음식물을 그대로 투척해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산림 내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제 단속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안전하고 쾌적한 휴가를 위해 지자체의 단속과 피서객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동안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뉴스나 재난 문자로 종종 접해보셨겠지만 헌혈자가 줄면서 혈액수급 역시 3년 내내 초비상이었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요즘은 상황이 어떨까요? 기자가 간다에서 헌혈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헌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또 시간을 내서 찾아와야 한다는 귀찮음 때문에 저도 10여 년간 헌혈을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헌혈의 집에 머물면서 혈액 수급 과정을 살펴보고 이 꾸준한 헌혈에 저도 첫 발을 내디뎌 볼까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부산의 한 헌혈의 집, 오전 10시 20분. 첫 헌혈자를 시작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예전부터 해왔었는데 그 30번 하면은 은장인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코로나 일상 회복에 특히 이곳의 경우 지자체가 헌혈 주간을 운영하면서 최근 하루 평균 방문객이 40-50명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헌혈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헌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방문객의 60%가량. 3분의 1 정도 못 하실 때도 많아요. 여자분 오시는 분들 3분의 1이나 굉장히 많이 높아요. 저는 헌혈을 할 수 있는지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설문지에 답변을 하고 간호사 문진을 합니다. 해외나 국내의 헌혈 제한 지역에 거주,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면 헌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선, 전립선 비대증, 탈모증, 여드름 치료제 등에 들어있는 약물은 여성 수혈자에게 전달됐을 때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 확진됐더라도 완치 후 10일이 경과하면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피검사도 합니다. 혈액과 지혈을 위한 혈소판 수는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혈색소 수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혹시 부적격 판정이 나오진 않을지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오늘 되세요. 아, 돼요? 네. 다행이다. 네. 오늘 좋으세요. 네. 다행히 합격 판정. 헌혈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전혈이 있고요. 성분 헌혈이 있는데 성분 헌혈은 혈장과 혈소판 헌혈로 많이 나뉘거든요. 혈소판은 일단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 분들 경우에는 헌혈 자격이 안 돼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헌혈 의자에 누웠습니다. 발 움직이지 마세요. 따끔합니다. 혈소판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오늘 이 혈소판 헌혈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 키나 몸무게 그리고 혈관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권장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전혈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정도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헌혈을 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1년에 할 수 있는 헌혈 횟수는 5회가량. 헌혈을 하면서 소정의 기념품을 고릅니다. 헌혈 한 달 후에는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혈액 검사 결과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 적정 혈액 보유량은 5일치. 전국에서 매일 최소 5,700명가량이 헌혈을 해야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은 벗어났지만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혈액 수급 우려는 여전합니다. 10대와 20대가 여전히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 2월, 7, 8월에는 고질적으로 혈액 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만 더 힘을 내고 헌혈에 참여를 해주신다면 수혈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혈액의 70%는 백혈병과 암 환자들에게 공급됩니다. 특히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급성 백혈병 환자에게 사용되는 경우가 40% 이상. 혈액은 해외에서 수입을 할 수 없고 보관 기간도 정해져 있어 꾸준한 헌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인구 1000명당 한 명꼴인 RH- 혈액형처럼 희귀한 혈액형은 헌혈 참여가 더욱 중요합니다. 헌혈할 때 1초의 따끔함만 참으면 3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작은 용기를 냈을 뿐인데 특별한 보탬을 준 것 같아 오늘 하루가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합니다. 여름휴가 가시기 전 여러분들께서도 따뜻한 마음 나누기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자가 간다, 안수민입니다. 지난 3일 하루 동안 경남에서는 모두 33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입국 16명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김해, 양산, 거제, 진주, 통영 등의 순서입니다. 이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한편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은 도민 전체 64.5%입니다. 네, 4일 오전 10시쯤 통영시 홍도 남방 약 40km 해상에서 59톤 규모 A호와 40톤 규모의 B호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승선원 14명이 모두 구조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60대 1명이 손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조업 작업을 하다 두 선박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제9대 밀양시의회가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의장에는 정정규 의원, 부의장에는 석희혁 의원이 선출됐으며 의회 운영위원장에 정무건 의원, 총무위원장에 강창우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정희정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한편 지난 1일 의회 원구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밀양시 의원들은 기자회견과 무기한 천막 농성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4일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긴급 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소속 의원의 의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약속하면서 천막 농성은 해제됐습니다. 경남에서 청소년기에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7월부터 매달 아동양육비 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경남에 거주하는 청소년 부모이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입니다. 경상남도는 약 200여 가구가 지원 대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 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관인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이 시범 개관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진영읍 봉화마을에 있으며 노무현재단 봉화기념 사업단이 운영합니다. 지상 2층 규모의 체험관은 노 전 대통령의 어린 시절부터 인권변호사,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이 된 이후 5년간 이끈 참여정부의 발자취 등 10개의 전시실로 꾸며졌습니다. 또 전시실 이외에 다목적 홀과 기념품점, 세미나실 등도 있습니다. 시범 개관 하나는 다음 달 21일까지는 입장료가 없으며 오는 9월 1일 노 전 대통령의 양력 생일날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